안녕하세요. 소박한 대강부 인사드립니다. 제가 제공하는 모든 동영상은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실 수 있고요. 참고 자료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호기심 해결, 머신러닝에 대한 사적인 호기심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엔비디아에 대안은 없는가? 라고 써놨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개인이 머신러닝을 하려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써야 한다는데 그 이유는 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성능 때문이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걸 연결해서 하는 호환성이나 혹은 편의성 같은 것 때문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써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집중할 거는 성능에 대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지식으로 먼저 얘기 드릴 게 대부분의 머신러닝 학습이 대부분의 시간이 행렬 곱셈을 쓰여요. 그래서 행렬 곱셈만의 성능을 비교하면 이제 이론적인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렬 곱셈은 이제 곱셈 파트와 덧셈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선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행렬 곱셈이 그냥 여기 밑에 간단하게 도식화되어 있는데 이제 행에 있는 엘리먼트랑 이제 열에 있는 원소를 각각 곱해서 더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1번 행렬에 있는 1값이랑 B의 1번 열에 있는 5값이랑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1번 행에 있는 두 번째 값인 2와 B의 1번 열에 있는 두 번째 값인 7을 곱해서 더하면 이제 19가 나오고 이게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곱셈을 여러 개 해서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 데이터는 대부분 다 소수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타입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고요. 이 플로팅 포인트를 나타내는 저장 공간이 이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점이죠. 0.3142592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고 뒤에 소수점이 계속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거죠. 저장 공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0.271828 이렇게 소수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30이라는 소수점 표현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한한 소수점 방식이 있고 그게 여기 얘기 드리는 TF32, 텐서플로트 30인 거예요. 그래서 가수부를 축약한 부동소수점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로팅 포인트 32는 가수부가 23비트였는데 텐서플로트 32는 가수부가 10비트인 거죠. 그래서 19비트로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대신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명확한 거죠. 예를 들면 0.314 3 예를 들면 0.2718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도가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정확도 손실을 어느 정도 보고 그 대신에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에 사용할 그래픽 카드 좀 소개를 드리자면 AMD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고요. AMD 그래픽 카드는 6700XT,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3060ti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게 있다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AMD 6700XT는 안에 스트림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이제 안에 이제 쿠다 코어랑 그 다음에 텐서 코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차이가 뭐냐? 우선 이 세 연산부가 하는 일이 이제 행렬 곱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리밍 프로세서와 쿠다 코어는 이제 비슷한 형태의 연산 모듈이고
그 다음에 텐서코어는 조금 다른 형태로 약간 좀 더 병렬화된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험을 하는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 연산부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서코어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더 병렬적으로 동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좀 더 텐서코어를 소개해 드리자면 엔비디아 테크니컬 블로그나 일반 블로그에 소개된 자료를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볼타 아키텍처에서 이제 텐서코어를 썼을 때 플로팅 포인트 32를 썼을 때 텐서코어의 성능보다 암페어 아키텍처에서 텐서코어를 썼을 때 그리고 소수점 표현 방식으로는 텐서플로트 32를 썼을 때 10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의 근거가 뭐냐? 텐서플로트 32가 플로팅 포인트 32 곱셈보다 빠르기 때문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앞단에 convert to tensorplot 30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값을 플로팅 포인트 32로 들어온 소수점을 텐서플로트 30을 고쳐가지고 변환해서 곱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한 것들을 합칠 때는 다시 플로팅 포인트 32로 합칠 거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능 향상의 근거는 알겠는데 이제 대가가 뭐냐? 대가를 이제 밑에다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곱셈의 결과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얘기 드리는 거고요. 1.0001을 1과 곱했을 때 원래의 결과는 1.0001이잖아요. 근데 이제 텐서플로트 32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뒷부분에 1이 잘려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1 곱하기 1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값이 아니다. 1.0001이 아니라 곱셈의 결과가 1.000이 나온다. 더 많은 곱셈을 누적할수록 결과의 오류가 정확도의 손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정확도의 손실을 대가로 성능 향상을 이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실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 데이터 타입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냥 플로팅 포인트 32만 썼고요. 그다음에 행렬 사이즈는 이제 정사각형 행렬 쓴 거예요. 512, 1024, 2048, 4096. 크기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행렬 곱셈을 위한 일종의 펑션 모듈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제조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행렬 곱셈 모듈을 얘기를 좀 드리자면 AMD에서는 스트리밍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ROCm이라는 모듈을 제공하고요. 엔비디아에서는 쿠다 코어를 사용하는 쿠다, 지금은 그냥 넘버1, 쿠다 넘버2라고 했는데 실제 이름은 무척 길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 이름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냥 약자로 그냥 쿠다1, 쿠다2라고 할게요. 그래서 쿠다1, 쿠다2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또 아까 얘기 드린 텐서코어를 사용하는 텐서 넘버1이라는 모듈을 제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특이할 점은 얘만 텐서플로트 32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측정한 결과값은 기가 플로팅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그러니까 초당 얼마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몇 개나 하는가를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와 함께 해석을 보도록 하죠. 실험 결과를 보시면 우선은 ROCm1과 쿠다1이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고 하죠.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행렬의 사이즈가 커져도 ROCm1이랑 쿠다1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요. 그냥 추측하기로 이제 그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구현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행렬 크기에 따라서 쿠다1과 쿠다2는 상이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행렬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쿠다1이 성능이 더 좋죠. 근데 행렬의 크기가 조금 커지니까 쿠다2가 성능이 더 좋아요. 행렬의 크기가 2048이었을 때 그때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더 커졌을 때 행렬의 크기가 4096일 때는 쿠다2가 성능이 더 좋죠. 소프트웨어적인 수행 방법의 차이가 성능의 차이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ROCm1도
일종의 다른 버전인 ROCm2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텐서1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텐서1은 이제 행렬의 사이즈가 작을 때만 좀 처지고, 그 다음에 행렬의 사이즈가 크면 항상 위에 있죠.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는 이제 다른 방법에 비해서 항상 앞선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행렬의 크기에 비례해서 성능이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텐서플로우 32, TF32 곱셈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면 한 번에 합치는 곱셈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의 손실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은 플로팅 포인트 32 곱셈으로만 비교하면, 그러면은 3060 Ti가 우선은 6700XT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그 사용 예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쿠다를 튜닝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MD도 ROCm을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AMD가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건 맞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RTX 시리즈에 장착된 텐서코어, 이거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에 장착된 텐서코어 얘기인 거죠. 이거는 애초에 DLSS라는 특수 용도를 위한 하드웨어거든요. DLSS가 딥러닝 슈퍼세플링의 약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DLSS가 하는 일은 이제 원래 예를 들면 뭐 FH의 1920, 1080인 화면이 있었다 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DLSS가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출력으로 예를 들면 2560, 1440 화면으로 늘려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딥러닝이니까 뉴럴넷이,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용도로 텐서코어를 그래픽카드에 넣은 거고요. 근데 이런 용도에서 DLSS의 입출력 자체가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이 조금 정확도에 손실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질 만한 거죠. 그러니까 텐서코어에 뭐 예를 들면 뭐 TF32를 쓴다든가 혹은 더 정확도가 낮은 소수점 연산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만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용도로 장착된 텐서코어를 일반적인 머신러닝에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한 게 이제 우선은 특정 특성값의 스케일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이제 숫자를 특정 범위 내로 잘 줄여줘야 이제 합산을 하고 나서 결과의 정확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곱셈 덧셈만 하면 뭐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를 쓴다든가 혹은 뭐랄까 뭐 아크탄젠트 같은 일종의 비선형 함수를 쓴다든가 이러면 이제 조금만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그게 나중에 결과물에서는 크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이런 약간 낮은 정확도의 소수점 연산에 맞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플로팅 포인트 64용 텐서 코어를 따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전용 카드에다가 장착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뭐 생각해 보시면 뭐 일기예보를 한다고 치면은 조그만 차이가, 앞에서의 조그만 계산 결과의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의 차이로 나온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RTX 시리즈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시리즈는 DLSS를 커버할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텐서코어만 달고 나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혹은 텐서코어를 더 많이 달거나 혹은 뭐 더 많은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걸 달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텐서코어를 달아주면서 이제 제조 비용의 약간 상승도 있고 함께 적당히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를 상승할 적당한 벽면거리를 또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AMD는 깡 성능 나쁘지 않은데 앞에서 얘기한 엔비디아처럼 엔비디아의 TF32 텐서 코어 같은 거를 이제 7000 시리즈 RDNA 3부터는 이제 제공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 성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머신러닝용 카드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모듈을 하드웨어를 장착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AMD는 그래픽 카드에는 딱히 뭐랄까 행렬 연산에 대해 신경을 덜 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용 카드에는 가능한 한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AMD의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지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ROCm이 너무 한계가 많아서 첫 번째로 리눅스에서만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머신러닝도 윈도우에서 하고 게임도 윈도우에서 하고 싶은데 윈도우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상위 라인업 그래픽 카드만 공식 지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라인업이 6800 이상 그 다음에 아마도 7800 이상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상위 라인업 카드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는 쿠다1, 쿠다2 같은 모듈을 제공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 크기가 행렬 크기가 작으면 뭐 쿠다1을 쓰고 행렬 크기가 크면 쿠다2를 쓰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옵션을 제공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와 버그 픽스 주기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심지어 버그 픽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깡성능 좋다 이거예요. 깡성능만 이제 추구한다면 차라리 그걸로 아낀 돈으로 가격을 좀 낮춰달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 이거 좀 뭐 이렇게 막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편으로 이제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시작부터 끝까지 돌려서 이제 성능을 비교한다든가 하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해요. 그래서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